안녕하세요. 이번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잠시 언급했던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이야기입니다.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 이것은 오늘날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우주 현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한 고대 유물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태양이나 보름달, 조승달, 그리고 보통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별을 묘사한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된 유물이라고 믿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새로운 연구가 이어지면서 이 유물에 대한 기존의 이해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일반적으로 믿어지고 있는 이전의 천문학적 해석은 모두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네브라 디스크에 대한 충격적인 새로운 정보는 미넨 주릭 고고학 컬렉션의 책임자이자 프랑크푸르트 괴테 대학교의 선사시대 및 초기 유럽사 리디거 크라우제 교수와 함께 루퍼드 게브하르트에게서 나왔습니다. 대학의 보도 자료에 따르자면 연구자들은 디스크가 철기 시대로 추정되며 이전에 추정했던 것보다 약 1000년 더 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맞다면 네브라 디스크에 대한 이전의 천문학적인 해석은 모두 쓸모없게 되어버리고 말 것이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해석의 주요된 원인은 다름 아닌 유물이 발견된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대학의 보도자료에 따르자면 이 발견의 맥락은 과학적 연대 측정에 중요했습니다. 디스크 자체는 다른 물체들과 비교하여 과학적 또는 고고학적으로 그 연대를 측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 연구 그룹들이 수년간 조사하여 당시 도굴했던 사람들의 제공했던 모호한 정보와는 별개로 추정되는 발견 장소에 대한 귀속과 물체의 공동 기원을 모두 일일이 확인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네브라 근처 미텔베르크에서 당시 도굴했던 사람들의 구덩이 발굴에서는 법원 심리에서 제시할 문서가 유산 전문가 의견을 포함하여 함께 제시가 되었고, 첫 번째 병원에서 발굴된 조사 구역에서는 절단된 가장자리에서 약 15cm 두께의 부식질층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상으로는 이 디스크를 발굴했던 처음의 구덩이는 발견된 맥락을 보자면 매우 제한적인 구역으로서 디스크의 연대 측정에 교란을 일으킨 요인으로 보았던 것이죠. 따라서 발견물 위에 최근의 표면을 다시 조사하고 처음 발견자의 설명을 참조했을 때 당시 디스크를 발견한 곳에서의 윗부분이 차지한 지지층의 부식질을 고려하지 않고 가장 오래된 지점을 기준으로 이제껏 네브라 디스크를 평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발견된 배경과 유물에 대한 이전 연구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거친 이후 게브하르트와 크라우제는 다음과 같은 놀라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까지 발견 장소로 여겨졌고 이후 발굴에서 조사된 장소는 이 네브라 디스크가 최초로 발견된 장소가 아닌 곳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발견된 청동기 시대의 칼과 도끼, 팔찌가 이 디스크와 서로 공통된 기원을 형성한다는 그런 설득력 있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것은 전형적인 청동기 시대의 퇴적물이 아니며 원래는 디스크가 그 발굴 장소에서 다른 물체들과 함께 발견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야 합니다. 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게다가 연구자들은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초기 청동기 시대 모티프와 맞지 않으며 그래서 대신 철기시대 유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디스크는 연대 측정과 관련하여 그 자체로서 개별적인 대상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중부 유럽 초기 청동기 시대로 분류하기 위해서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상징적 자료를 도출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더욱이 발견했다고 여겨지는 미텔베르크의 기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 철기시대 요새와 도상학의 맥락 내에서도 연대 측정이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구조물들은 어떤 기준에서도 이 디스크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설명이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보도 자료에 따르자면 다른 데이터 사항들과 이 새로운 평가를 바탕으로 이전에 이루어진 결론,
때로는 광범위한 문화적, 역사적인 결론들은 모두 새롭게 열린 마음으로 논의가 다시 되어야 하며 이 디스크는 이전과는 다른 맥락에서 해석되고 재평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상당히 강력한 주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여지없이 논란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유네스코의 세계기억 등록부에 포함되었던 이 유물을 둘러싼 오래된 믿음에 비추어볼 때 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등록부는 인류의 기록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국제적으로 시행된 자발적인 계획이었으며 그런 가운데 이 네브라 디스크는 한때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라고 불렸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이 디스크는 너무나 특별한 작품이어서 처음에는 고고학적 위조품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에 따르자면 진짜 고대 유물로 밝혀졌지만 이 새로운 연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의 다른 세부 사항들은 여전히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발견된 이야기는 1999년에 시작됩니다. 두 명의 아마추어 보물 사냥꾼이 독일 작센 알한트주의 시겔로다 숲에서 불법적으로 금속 탐지기를 사용하여 이처럼 매우 인상적인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 따르자면 그것은 2개의 귀정 칼과 2개의 도끼 그리고 2개의 나선형 팔걸이, 하나의 청동끌과 함께 그 언덕인 미텔베르크 위의 선사시대 울타리에 매우 의식적인 형태로 모양이 잡혀 그곳에 묻혀 있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곳에 쳐져 있던 울타리는 북서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하르츠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브로켄 뒤로 모든 동지마다 태양이 지는 것처럼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은 신석기 시대부터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겔로다 숲에는 약 1000개의 고분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연구에서는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발견된 실제적인 위치를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주장이 담긴 논문에서는 디스크가 발견된 역사가 첫 번째 이 디스크를 구매한 자와 발견자가 제공한 정보와 디스크의 손상 흔적에 대한 관찰에 따라서 실제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재구성되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은 당시 함께 나왔다고 추정되는 유물들이 원래는 함께 속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연구에서는 이곳에서 발견된 도끼 중 하나에서 채취한 토양 샘플이 디스크를 발굴한 구덩이에서 채취한 샘플들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프라이베르크 대학에 있던 페르니카가 엑선 형광을 통해서 미량 원소를 처음 분석한 결과 구리는 오스트리아의 비숍 쇼펜에서 유래한 반면에 금은 카르파티아 산맥에서 유래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최근 분석 결과 이 디스크의 첫 번째 단계에서 사용되었던 금은 콘월의 카르논 강에서 유래한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죠. 그리고 청동의 주석 함량도 콘월에서 유래한 것으로 연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네브라 보물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2002년에 처음으로 그 물건이 압류되었을 때 시작이 되어 2007년 말까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유럽의 모든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서 수행이 되었던 연구 중에 아마 가장 철저한 연구 대상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청동기 시대의 칼과 도끼 그리고 팔걸이가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와 함께 발견되었다고 하면서 그 발견물이 란덴스 뮤지엄 할레에 넘겨지기 전에 사진을 찍고 원본의 일치 여부를 2002년 1월 25일에 공중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물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과거의 과학자들은 이 디스크가 기원전 1600년 전에 묻혔다고 밝혔지만 현재 연구에서는 그 날짜가 틀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발견 장소가 미텔베르크인 경우 더욱더 그렇습니다. 새로운 논문에서 설명하듯이 미텔베르크에는
철기시대 요새의 잔해만 남아있지만 기원전 2000년 동안 산에서 활동하거나 그것이 사용됐다는 흔적은 그곳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문제의 네브라 디스크의 흥미로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다름 아닌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함께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이물은 직경이 약 30cm이고 무게는 2.2kg이며 청록색 녹청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거기에는 금색 상징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태양이나 보름달, 조승달, 그리고 별들 중에서도 특히 성단을 포함한 플레이아데스를 보여준다고 해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점도 있는데 그것은 측면을 따라서 두 개의 황금색 활처럼 보이는 것이 나중에 추가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하나는 이후 빠져서 없어져 버렸지만 이것들은 화학적인 불순물을 검사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다른 곳에서 나온 금으로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두 활처럼 보이는 것은 대략 82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었는데 과거 연구자들은 이것이 미텔베르크가 위치한 북위 51도의 위도에서 여름과 겨울 지점의 일몰 위치 사이의 각도를 아주 정확하게 나타낸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맨 마지막으로 추가된 것은 바닥에 있는 활처럼 생긴 모양인데 이는 여러 개의 노를 젓는 태양의 배라든지 또는 은하수를 의미한다 라든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그런 불확실한 의미를 주는 형태로 여러 겹겹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흥미로운 디스크가 처음 묻혀 있을 때쯤에는 그 둘레에 39개 또는 40개의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으로 보였고 그 각각의 직경은 약 3mm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립고고학자 헤럴드 멜러에 따르자면 이 활처럼 생긴 것은 태양의 현상과 관련이 있으므로 원형의 판은 태양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게브하르트와 크라우제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들은 반대로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에 있는 그 상징은 밤에 나타나는 하늘을 주제로 한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했으며 따라서 이는 기원전 1000년 전의 문화적 환경과 서로 일치한다고 주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의 진정한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는 전통적으로 그것을 만든 사람들의 천문학적 지식과 능력이 태양 또는 달의 1년 주기를 면밀히 관찰하는 내용을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왔었습니다. 고색 서클이나 스톤헨지와 같은 이보다 훨씬 오래된 토목 공사의 결과로 얻어졌을 세계 각지의 거석 천문학 단지가 이미 지구의 포인트가 되는 점들을 표시하는 데 사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크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측정을 고대인들로부터 가능하게 했던 가장 오래된 휴대용 기구로서 여겨져 왔던 것입니다. 천문학자 랄프 헨스는 이 디스크가 태양력과 음력을 조종하여 고대인들에게 씨앗을 심을 때와 그들이 무역을 할 때를 알려주면 물론 거의 현대적인 시간의 개념과 비슷한 감각들을 아주 오래전 당시에 제공하려는 그런 시도였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활에 쓰던 달력은 달을 이용한 계산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밭을 갈고 곡식을 수확할 때를 설계하려면 태양의 해를 사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아마 랄프의 의견에 동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천문 형상을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다는데 모두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하늘의 물체를 관찰하는 데 사용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때 문득 생각나는 것이 예테보리의 천문학자 커트 로슬런드가 주장한 그 내용입니다. 로슬런드는 디스크의 특징들을 살펴볼 때 뭔가 정확한 표현을 제하는 것이 거의 없었으며 그저 상징적인 가치가 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어쩌면 샤머니즘 의식에 사용이 되었던 물건일까요? 어쩌면 민족지향적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이 디스크는 실제로 구체적인 천문학적 해석과는 정반대인 고대의 근본적인 신화적 그리고 샤머니즘적 사상 세계를 강조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디스크에 묘사되었던 별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던 것이며 결국 하늘의 구체적인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지 않았던 걸까요? 유네스코서의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에 대한 해석은 이 여러 주요 이론들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쨌건 이번 이야기에서의 결론은 없지만 천문 현상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고대인들, 그들과 그 시대의 종교적인 믿음을 결합한 산물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이 네브라 디스크에서 나온 천체에 대한 고대인들의 초기 지식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은 아주 오래전 인류 조상들에 대한 매우 독특한 면을 바로 이 네브라 스카이 디스크가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반짝거리며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항상 남들의 이야기가 아닌 스스로 생각을 해보셔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듯이 그 무엇을 상상하시던 모든 판단과 선택은 항상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